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교육부 누리집에 탑재된 보도자료 중에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교육 현장의 요구를 교육 정책으로 구현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변화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부분, 특히 초등, 중등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문건 제목은 지난 11월 19일에 이제 배포가 되었던 문건이고요. 현장에 뿌리 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제가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크게 올해 이제 3대 분야 9개 과제로 해서 이렇게 주요 교육 분야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첫 번째 걸 보면 국가 책임, 교육 돌봄. 그래서 크게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요게 이제 교육부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핵심 성과를 좀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 부처 교육부로 일원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제 이관되는 작업이 작년 올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 첫걸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핵심 성과를 여기에 작성해 놓았고요. 두 번째는 늘봄학교,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천 명. 그래서 전체 초등학생의 82.7%가 늘봄학교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참여했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시행했을 때는 80% 이상이 굉장히 만족한 형태로 설문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분야 제목을 명시해 두었고요. 여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서희초 사건 이후에 이제 교육 정책이나 교육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로서 이제 온라인으로 개설이 된 교육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9만 3천 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었고요. 누적 방문 수가 283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제 정담회인 함께 차담회가 무려 54회가 운영이 되었고 이 차담회를 통해서 이 제안된 의견들은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온 오프라인 소통으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이제 청취하고 그러한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라는 부분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교실혁명인데요.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1학기 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고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선도교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문이 내려왔었고 여기에는 1학기 때 신청을 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공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수를 이수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연수 이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또 지역별로 1학기 때 신청하지 못했던 선생님들이 이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1만 명 이상의 교실혁명 선도교사가 양성이 되었고 이 선생님들을 인력풀로 해서 학교 현장에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이 구현될 수 있도록 또 교육과정, 수업,
평가 부분에서도 이 선생님들의 역량이 발현되어서 학교 문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러한 선도교사 양성 시스템과 더불어서 선도학교도 1,000교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선도학교를 토대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입니다. 처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련된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과연 학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저도 조금은 들었었는데 3월 달에 전담 조사관을 선발하고 이제 교육을 토대로 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는 초기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지역교육지원청에 접수를 하면 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나와서 피가에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고 학교폭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전담기구를 열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지역청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도 확대를 했는데 전담조사관처럼 대대적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육부와 행안부가 사실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의 전담 경찰관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5법 개정 완료를 했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인 1395를 개통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통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엄정 대응,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관련돼서는 뉴스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이라고 해서 교육 발전 특구, 그래서 지방 소멸 등이 좀 우려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을 핵심 화두로 해서 지역의 소멸을 막고 인구를 유입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글로컬 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초등, 중등보다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과 관련된 부분과 지역이 함께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교육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초등, 중등과도 연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하단 부분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이 성과를 보면 교육발전 특구를 토대로 해서 총 56건이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교육의 힘으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 당연히 이제 인구가 좀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멸되고 가는 지역을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즈 예산 2조원 편성, 글로컬 대학 20개 지정해서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또 대학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지역과 대학 동반 성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한 5개년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또 국가 장학금 최대 50만 원 인상, 연합기숙사 확충 등을 통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그래서 등록금과 주거 지역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교육개혁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의 난제를 해결한다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앞서 살펴본 것처럼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서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이를 토대로 저출생 위기를 대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서 첫 번째 과제의 첫 번째 세부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부는 0살부터 11세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책임교육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서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서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이제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학년도부터 유보통합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보건복지부의 내용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련이 되고 나면 현행 이제 어린이집과 관련돼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하나의 부서에서 이 유아 교육과 보육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교육부로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다. 2024년 6월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기존에는 교육부는 유치원, 복지부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영유아 교육, 보육을 총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총괄을 하게 되면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이 같은 달에 이제 발표가 되었고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한 150개교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학교에서는 충분한 이용시간 보장, 그래서 아침 시간 한 7시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저녁 시간도 한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간을 전체적으로 이제 늘렸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돌봄을 하는 센터까지 이제 거점형으로 마련을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수요 맞춤, 보육,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고 하고요. 5세 유아 교육비 보육료를 월 5만 원 추가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성과로 볼 수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기준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들을 어떤 교사,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확정해서 올해 말에는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또 지방 단위 영유아 교육 보육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청에 있던 그런 보육 사무나 재정이나 인력 같은 것들을 교육청으로 이첩하는 그런 제도나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늘봄 공백 해소에 기여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늘봄학교가 각급 학교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내 전체 초등학생 중 82.7%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늘봄, 그러니까 돌봄 공간에서 휴대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 활동을 받음으로써 뭐 특기적성이나 아니면 교과 교육과 관련된 기초 소양, 신장에도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 돌봄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노력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학부모의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202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신청만 하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까지도 이 지원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2026학년도에는 6학년까지 관련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 연계 늘봄 프로그램, 공공 민간기관 프로그램 등 양질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고, 교내에 추가 공간 확보, 지역사회 공간 발굴을 통해서 거점형 돌봄 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역에 있는 돌봄의 수요를 흡수하고 다양하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형태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그런 교육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라고 해서 이제 내년이면 AIDT, 이제 디지털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 정보 교과가 적용이 되죠. 물론 이제 특수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도 이제 적용이 되지만 크게는 요 세 가지 과목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AIDT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활용을 토대로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의 교실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이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기획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인재 양성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신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그 다음에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앞서도 교육부 문건들을 살펴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 대부분은 이해는 하고 계셔서 한 번 더 밑에서 짚어보는 수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학교를 통해 만들어가는 교실의 변화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부의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 누리집에는 이제 현행 93,000명이 기준은 93,000명이 이제 가입을 했고요. 현장의 의견을 듣는 함께 차담회는 총 54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교사의 자율적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가 적용이 되었고, 2학기 들어서는 학생의 온라인 출결 관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이 마련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함께학교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하고 함께학교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 중에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함께 살펴봤던 수업의 숲,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자료를 수업의 숲이라는 사이트에 탑재를 함으로써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 자료들을 공유하고 또 공유한 선생님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의 플랫폼이 하나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수업의 숲에 많은 교육 자료들이 탑재되면서 선생님들 간에 이 교육활동 자료를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학생 중심의 수업, 그리고 학습으로서의 평가가 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전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은 진학 설계 플랫폼이 내년도에 이제 도입되어서 적용을 받게 되고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1대1 전문가 상담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원 역량 강화, 올해 교실 혁명 선도교사를 한 1만 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선발해서 연수를 운영했었죠. 그 1만 명의 인력풀을 토대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이 각 학교마다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선도학교를 1046교, 또 연구학교를 65교 운영을 했고요. 기기 완비, 네트워크 점검,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수학, 영어, 정보 요 세 과목이 내년에 초기 진입을 하게 되고 특수 교육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국어과 자료도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8학년도까지 도입 학년 및 과목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내용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기 완비, 네트워크 점검, 개선 등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여기 또 별도로 좀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서는 1인 1기를 학교마다 완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이제 완비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분명 있습니다. 또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를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기가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어서 모든 교실에서 한꺼번에 인터넷에 1인 1기를 토대로 접속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무선 인터넷망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버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인터넷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 10기가까지 증석하는 형태로 개선안을 잡고 있고요. 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를 제공해서 기기 안에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등록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교육 콘텐츠를 미리 세팅해 놓는다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디지털 튜터를 올해 1200명 양성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또 시도교육청별로 이 디지털 기기의 유지 보수를 위한 테크센터 그리고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여기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때는 테크 매니저라고 했었고요. 이 테크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기 수리뿐만 아니라 더하기 이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까지도 그림을 그려보고는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디지털 튜터와 이 테크 매니저가 어느 정도 좀 결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과제가 학교폭력 근절이었는데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작년 4월에 발표를 했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전담 결창관을 10% 확대해서 총 112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작년까지는 이제 시범 사업이었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해서 학교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사이버 폭력 예방 대국 및 포럼 개최, 제5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이 계획을 별도로 다시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변화하는 것들이 조금 생길 것 같아서 내년도 학생 인권 부 혹은 이제 생활인성 교육과 관련된 업무 보직교사를 담당하거나 책임교사를 담당하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인데요. 서희초 사건 이후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작년에도 이제 마련이 되었고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5법 개정 및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기존에는 단위 학교에 있었는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학교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공통사무로서 관할을 하는 형태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를 개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편안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개통되었던 것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제 계획을 보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하고 교원 맞춤형 심리도구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교육 카르텔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킬러 문항 및 사교육 유사 문항 없는 공정 수능을 위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편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및 특별 점검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 보면 편불법 입시 컨설팅 전문학원 또는 진학지도 교육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종합학원 등 또 무등록 미신고 교수, 교습비 초과 징수, 거짓 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점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보면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과 학교 생활 기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주요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이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과 관련된 5호, 6호, 7호는 2년이 아니라 4년간 기록을 하도록 되어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또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서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기록 대입 반영 의무화를 토대로 이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친구가 대학에 못 가게 만들겠다라는 교육부의 의지가 잘 드러나는 문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외에 이제 여기 4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초등, 중등보다는 이제 고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선생님들께서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쪽이 넘어서는 이제 각 지역별로 우수 사례들을 좀 이렇게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전화를 드려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부 보도자료에 탑재되어 있는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 요약적으로 전달을 드렸고요. 시간이 나실 때 제가 유튜브 그 안내 메시지에 항상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타고 들어가셔서 요거 찾아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공부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눈이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고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